네, 중첩의 원리하고 태분의 정리를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 중첩의 원리란 말이 복잡하죠. 전화번호와 전류원이 여러 개가 한 회로막 내에 있을 때 어느 한 지류의 전류를 구하려고자 한다면 전화번호와 전류원이 각각 단독으로 있을 때 값을 구해서 중첩해서 구하라. 그래서 중첩의 원리. 중첩의 정리는 당연히 선형 회로망에서만 속하는 거고, 태분의 정리는 이거는 이제 뭐죠? 그 전화번호에 의해서만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중첩의 원리. 이게 뭐 말로만 여러분이 한번 몇 번 해볼 필요가 있지 뭐 외울 것까지 없습니다. 반드시 선형 회로망에서만 성립한다. 그러니까 한 회로망 내에 다수의 전원, 전류원 전화번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어느 한 전류를 구하고자 한다면 각각 단독으로 존재할 때 값을 구해서 합쳐라. 근데 전원을 제거할 때, 이 규칙이죠, 규칙. 전원을 제거할 때 전화번호를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내부장이 반드시 전화번호를 쇼트시켜야 되고, 전류원을 제거해야 된다. 반드시 뜯어버려야 됩니다. 개방시켜야지. 이제 이걸 연습하겠습니다.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 안에 전화번이 하나 있고 전류원이 하나 있네요. 그죠? 이 그림 안에. 근데 이렇게 되는데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래요.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전화번만 있을 때 값을 구하고 전류원만 있을 때 값을 구해서 합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전화번만 있을 때 그림을 그려보면, 전화번만 있을 때 값을 그려보면 뭐 이렇게 되겠죠? 전류원은 개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방, 이렇게 그려라는 거고, 전류만 있을 때 전화번은 단락입니다. 단락은 그냥 이어버리면 되죠. 전류만 있을 때는 이렇게 그립니다. 이 두 개의 그림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게 15ohm이 이쪽에 있잖아요. 15ohm 이쪽에 있으니까 이건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고 얘는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방향이 같아요. 이 방향 흐르고 이 방향 흐르니까 방향이 같으니까 전류를 합쳐야겠구나. 전류가 같은 방향이구나. 두 번째, 여기 전류가 얼마 흐르냐? 이 저항의 두 개, 5ohm하고 15ohm하고 합치고 전압이 50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전류가 2.5A가 이렇게 흐릅니다. 2.5A가 이렇게 흐르죠. 2.5A. 그럼 전류원은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도 흐르고 이렇게도 흐르는데, 이 전류가 얼마냐는 거예요. 이 전류 얼마냐? 이 전류는 5 플러스 15분의 건너편 거. 이쪽을 구하려면 저쪽 거. 5의 전류가 6A입니다. 분류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 처음에 우리가 직류할 때 했던, 여기서 무지하게 쓰입니다. 이제 그때 분류 법칙처럼 R1 플러스 R2분의 저쪽 거 해야지 이쪽 전류가 나오는 겁니다. 반대편 전류 해야지 했더니, 그죠? 5 플러스 15에 대해서 5를 해주고 전전류 6을 해주면 1.5A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2.5A,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1.5A, 같은 전류니까 같은 방향이니까 합쳐서 4A 되는, 2.5와 1.5가 합쳐져서 그래서 4A 됩니다. 4A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 그림에서 보면 전화번이 주는 전류가 2.5A, 전류원이 주는 전류가 1.5A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중첩의 원리가 뭐냐면, 한 회로막 내에 전화번과 전류원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어떤 전류를 구하고자 할 때는 전화번과 전류원이 단독으로 있을 때 구해서 합쳐라. 그 다음에 전화번은 반드시 단락, 전류원은 반드시 개방. 그죠? 뜯어버리는 거죠. 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에서는 그림과 투표로 해서 저항 10ohm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데, 이 10ohm은 여기 있고 전류원이 3개가 있고 전화번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4개가 있는 거죠. 전부 전류원 3개, 전화번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여기 흐르는 지류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그림을 4개를 그려야 되는 겁니다. 4개를 그려야 되는데, 이 전류원 10ohm만 있을 때 그림을, 전류원 하나만 있을 때 그림을 그리면 나머지 거는 개방을 시켜야 되고 저항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거 이 전화번만 있을 때는 전류원은 다 개방이니까 전화번은 있는데 전류원 다 개방을 시켜서 또 그림을 하나 그려야죠. 이렇게 그립니다. 세 번째, 요거 전류원 있을 때 요거 단락시키고 요거 개방, 요것만 있을 때는 전화번은 단락시키고, 그죠? 전류원 개방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네 번째, 요 전류만 있을 때는 다 개방시키고, 그죠? 요 전류만 있을 때 이렇게 4개를 그려서 그려야 되는데, 전류가 갈 데가 이거밖에 없어요. 갈 데가. 이건 그림이 안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부터. 그림에서 전류원이 3개가, 전화번이 하나가 있는데 10A 전류원, 그
전류만 있다. 요것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요거 개방시키고 요거 개방시키면 이 전류는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죠. 완전히. 10A 전류는 이리로 흘러옵니다. 일단 10A를 흐르고 그 다음 마찬가지 2A 전류 요것만 있다고 쳤을 때 얘는 개방시키면 개방 안 되고 이렇게 흐를 거니까 이게 단락시킬 거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서 2A가 전류가 여기 25 흐르고 그 다음에 그 10V만 있을 때 요거 개방시켰기 때문에 전류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뭐 어디서도 흐를 수가 없잖아요.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3A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3A만 있을 때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15매 저항에는 이 전류에서 전부 15A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태분항의 정리하고 태분항의 정리는 이렇게 회로가 됐을 때 이 요 부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전체를 단자 전압하고 임피던스로만 보겠다는 거예요. 전체 임피던스를 여기서 전체 임피던스를 ZAB라면 ZAB를 구하고 이 단자 전압을 여기는 이 전압하고 이 단자 전압하고 달랐습니다. 달라서 이렇게 표현해서 전압원에 의한 정리를 하는 게 태분항의 정리고 이걸 전류원에 의한 걸로 하고 이거 병렬로 갔을 때가 이제 이것이 노튼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노튼 정리. 그래서 GAB는 단자 AB에서 전원을 제거했을 때 단자에서 봤을 때 임피던스입니다. 단자 AB에서 본 합성 임피던스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단자 AB를 개방했을 때 AB에 나타나는 전압은 요 전압이죠. 요 전압이 되죠. 태분항회로는 전압 전원을 하고 이를 전류원으로 바꾸면 노튼의 회로가 되죠. 이건 태분항의 정리고 태분항의 정리는 전압원에 의한 정리고 요건 노튼의 정리. 요건 태분항의 정리, 요건 노튼의 정리. 노튼은 전류원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 그림이 등가면 똑같은 거고 여기서 봤을 때 전압이 요게 걸려 있고 임피던스 이거라면 여기서도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여기서 전압은 이게 곱해져서 이런 전압이 여기 걸리게 되는 거고 임피던스는 어차피 이거 개방시켜버리면 이게 임피던스가 되는 거니까 저거는 완전히 같은 그림입니다. 등가로. 이 그림하고 저 그림은 같은 그림이다. 등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 네트워크, 이 전체 네트워크, 여기서 볼 때 단자에서 볼 때 네트워크인데 전원 전압이 12V인데 이거를 태분항의 정리로 해서 이렇게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생각해 이걸 가립니다. 이건 개방단자니까 전기가 안 흐르니까 가리면 딱 가렸을 때 이 12V가 36이니까 1대2니까 여기 4V, 여기 8V 걸릴 테니까 이 8V가 여기 걸린 전압이에요. 이 8V.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8V. 그 다음에 이 전체 회로의 임피던스, 여기서 볼 때 임피던스 구하려면 전압은 단락시키고 여기서 본 거니까 직렬에 병렬로 쪼개졌으니까 36병렬 합치면 3 플러스 6분의 3 곱하기 하면 2가 나올 거고 2하고 7이 직렬이니까 9가 될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9가 되죠. 그러면 이건 태분항의 정리고 노튼의 정리로 바꾸려면 이렇게 될 텐데 얘는 9가 되고 얘는 9분의 8A가 되는 겁니다. 전류원의 크기는. 자, 그림에서 일단 단자에서 바라본 전원을 생각해 보면 저항 7ohm은 개방돼 있잖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12V 전원이 이렇게 두 개가 걸리니까 36병렬이니까 여기 4V에 8V 걸리잖아요. 8V. 그래서 개방단자에는 8V가 걸린다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분압 법칙으로. 등가 저항은 전압은 단락시키고 이 두 개를 병렬로 해서 병렬로 구하고 직렬로 가야 되는 거니까 계산을 하면 이 병렬 직렬로 구하니까 계산하면 36병렬에다가 직렬을 7을 더해서 9가 될 겁니다. 9. 그래서 등가 저항. 그래서 이거를 전압원으로 표시하고 등가 저항으로 표시했을 때 이게 얼마나 8V에 9ohm으로 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류원으로 바꿨을 때 9는 똑같고 얘 9분의 8A가 되어서 이 그림과 이 그림이 똑같다고. 이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태분항의 정리입니다. 두 번째 그림 보시겠습니다. 그림에서 회로에서 얘 단자 전압을 구하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이죠. 전화번호가 전류원 하나씩 있잖아요. 전화번호가 전류 하나씩 있는데, 그러면 말이죠. 그 전화번호만 2V가 있는 경우에, 2V 요것만 있는 경우에 전류원은 개방이니까 여기 2V 걸리죠. 당연히 2V. 2V 걸리죠. 그럼 두 번째. 전류만 있을 때 전화번호 단락시키겠죠. 그럼 여러분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전화번호 단락시켰을 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전류는 어떻게 되냐? 이 전류는 다 이렇게 걸립니다. 그럼 여기는 전압이 안 걸리죠. 저항이 있어야지 전압이 걸리죠. 이렇게 걸리는 회로에서 저항이 있어야지 여기 전압이 걸리는데, 저항이 없는데 전압을 걸리려면 전압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안 걸려요. 반대쪽으로라서 단락전 쪽으로 전압을 넣으면 단자 AB에는 전압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얼마 걸리냐? 2V만 걸립니다. 2V만. 이 전류원이 기여하는 전압이 없어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얘는 이렇게만 흐르지. 이렇게만 흐르는데 저항이 없으면 전압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는 10V 걸리죠. 50V 걸리죠. 여기는 50V 걸리는데 이렇게는 전압이 안 걸립니다. 반대쪽이잖아요. 자, 이것도 또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화번호가 전류원이 직렬로 연결됐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전류원이 개방되면 전화번호는 구실을 못해요. 그죠? 전류가 흐르지 못하니까. 전화번호는 전류원이 개방되면 아무도 구실을 못하니까 이건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전류원이 직렬로 됐을 때 전화번호는 아무 구실을 못합니다. 근데 전류원만 있을 때는 전화번호 단락시킬 거니까 회로가 되죠. 회로가 되는데 그럼 7V죠? 7V가 걸리는데 그냥 7V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화번호니 전류원이니 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능동소자라 그래요. 능동소자. 전화번호가 전류원은 능동소자라 그래갖고 플러스 쪽에서 전류가 나갑니다. 근데 저항 같은 거는 수동소자예요. 수동소자. 받아서 전기를 움직이는데 이게 들어간 쪽이 플러스여야 돼. 전류가 들어간 쪽이. 근데 지금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전류가 들어간 쪽이 마이너스가 돼갖고 전압이 바뀝니다. 이건 극성이 있어요. 저항의 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에서 전압은 얼마인가? 여기 이 전압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마이너스 7V입니다. 마이너스 7V. 방향이 반대쪽으로 걸린 7V라는 거죠. 이유는 저항이 수동소자인데, 수동소자라서 전류가 들어간 쪽이 반드시 플러스라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걸렸기 때문에 부호가 바뀝니다. 전압기의 부호가 반대쪽 가 있어요. 그런 그림이고, 이렇게 전화번호가 전류원이 직렬로 되어 있을 때 전화번호는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 구실을 못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